2026년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 10가지. 2026년 정부 지원금 놓치면 손해보는 10가지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분석합니다. 모든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는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특히 청년, 직장인, 소상공인, 노년층, 군인까지 각 계층의 필요에 맞춰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육아, 교통, 주거, 소상공인 지원은 특히 두드러진 변화를 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 10가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되는 하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2026년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신설되거나 강화됩니다. 먼저 청년 미래 적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추가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저축한다면 정부는 여기에 최대 6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연간 7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청년의 자산 형성에 보태주게 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저축 습관을 장려하고 미래를 위한 종잣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이 상시화됩니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월세의 일부를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는 청년들의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근속 장려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상향 지급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교통 패스가 도입되어 월 5.5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학이나 통근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역시 개편되어 청년 고용 촉진에 더욱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육아 및 아동 지원입니다. 2026년에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 바우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연령이 확대되며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지방은 월 10만 5천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월 12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 간의 육아 환경 격차를 줄이고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만 8세 아동은 연간 144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저귀, 분유 바우처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되어 맞벌이 가구의 육아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월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부모들이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인 및 근로자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복리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목됩니다. 주 4.5일제 및 유연근무 장려금이 도입되어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 지원은 한도가 폐지되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직장인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직장인 식비 바우처가 시범적으로 지원되어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 한 끼에 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매일 바우처를 사용한다면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의 식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지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경영 안정 바우처 25만 원이 지급되어 소상공인들의 운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상향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재기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확대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0% 할인을 받는 효과를 얻어 지역 상점 이용을 늘리게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 도입되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전기차 구매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지역 기업의 2차 보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강화됩니다.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더욱 확대되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을 통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수당을 받는다면 총 36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가 인상되어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확대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군인 지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됩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통해 군 간부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군인 내일 준비적금의 신설입니다. 장기 복무자가 월 3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정부 지원금만 1,08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역 후 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30만 원을 납입하면 총 납입액 1,08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2,16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질적 개선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더욱 많이 제공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거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교통 및 이동성 개선 지원입니다.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GTX-D, F노선 신설을 추진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운행 횟수를 늘려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 지원 한도 폐지는 이미 언급했듯이 직장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은 월 평균 수만 원에서 10수만 원까지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환경 및 에너지 전환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돕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의료 및 건강 지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안심센터 및 요양 서비스 확충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안심센터 확충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2026년 정부 지원금은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삶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육아, 교통, 주거, 소상공인 분야에서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은 복잡한 세부 조건과 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지원 조건이 정교화되고 탈락 구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재산 총액, 자동차 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세대 분리 여부, 최근 소득 변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 정부24, 그리고 각 부처 홈페이지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지원금을 찾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2026년은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